오늘은 정치 민주화, 정치를 민주화한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정치를 민주화한다는 게 뭔가요? 이제 그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읽어보기를 하겠습니다. 조국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래서 가족들 멸문지화 당했나요? 말씀이 설득력이 너무 없습니다. 속아서 당한 것을 검찰개혁하겠다는 윤의 거짓말. 거짓말에 속아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이 그걸 이제라도 바로 잡아보려고 한다는 거죠. 조국이. 그게 이재명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이재명한테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를 스스로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포함한 친문 세력이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갖은 수작을 부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그 사태 파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조국을 포함한 문재인, 그 핵심 세력이, 크게 말하면 친문 세력은 지금까지도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갖은 수작을 부렸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친문 세력은 민주당에 아직도 그 주요 세력만 일부 지난번 총선에서 떨어져 나갔지 그 잔존 세력이 상당수 있어요. 우원식 사태는 그래서 발생한 겁니다. 어떻게 해든지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태생적으로 이재명을 싫어해. 왜? 이재명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학교도 못 다닐 정도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조선시대로 말하면 뭐야 이게? 서자야 서자. 서울 출신인 거야. 그러니까 386 세대, 그 다음에 민평년 애들, 그 다음에 또 이 친문 세력, 이 구노무현 친노 세력, 이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결국은 뭐야? 이재명을 어떻게든지 내쫓으려고 해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과거의 역사를 쭉 훑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유의 그 댓글이 몇 개 쭉 있어서 하도 한심해서 내가 지금. 최동석 소장님 정말 실망입니다. 실망하면 안 들어와서 내 강의를 안 들으면 돼요. 내가 내 강의를 듣고 실망했으면은 안 들으면 되지. 왜 이런 댓글을 여기서 쓰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 나 그래서 그래도 내 강의를 꾸역꾸역 듣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추미애 실드 치고 추미애가 지민 비조 주장하고 조중동이 함께한 인물입니다. 이게 너무나를 이렇게 오타를 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실망하고요. 이상한 소문이 있대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 위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나 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다른 사람인데 똑같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남이 어디서 음모론으로 써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서 떠드는 거를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서는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추미애를 실드 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추미애의 과거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유능성을 검증하는 사람이에요. 추미애는 지민 비조 주장하고 조중동이 함께한 인물이에요. 지민 비조를 주장한 적이 없어. 추미애는 조중동이 함께한 인물이래. 아이고, 이런 사람이 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되지 못하는 거죠. 소문 듣고 여기저기 떠드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개인이 탄생해야죠. 개인으로 홀로 서지 못하고 남이 떠드는 거를 주워 들어가지고 여기서 뭐라고 소문 퍼뜨리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한 인생을 삽니까? 불쌍한 인생이죠. 이렇게 사는 것은. 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독립된 자율적 주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개인으로 탄생하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떠드는 것에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쪽 길로 가더라도 그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왜 맞는지도 확인하고 그 근본을 확인하고 본질을 확인하고 그래서 맞다 그러면 글로 가는 거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나 혼자라도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분이 세 번째 댓글 이분 이런 분이 갑자기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링크도 걸어주시고 나한테 뭘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가 듣는 데서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그 민주당이 지지율이 확 추락했잖아요. 더군다나 민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지방에 가서 부울경에 가서 그 백스코인가 봅니다. 거기서 그 당원들 이야기를 듣는 그래서 당원들 이야기를 듣겠다. 질문하는 게 아니라 다 할 말을 다 해라. 그리고 거기서 듣는 1시간 반이 넘는 시간을 그 영상을 저한테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23일입니다. 지난 3일 전이죠. 오늘 부산에서 이재명 대표 듣는 데서 한 분이 최동석 박사님의 강의를 민주당직자가 모두 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어준이와 새날에 모든 귀 쫑긋하며 의지했던 제가 여기까지 오느라 딴에는 힘들었지요. 도둑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더이다. 어차피 당선된 12명 어쩔 수 없는 거고 예, 이분은 사태를 잘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선된 12명 조국 신당 12명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어쩔 수 없는지는 뒤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조국이 출연한다기에 들러봤습니다. 조국은 박사님이 비판하신 딱 거기까지. 너무 걱정됩니다. 조국으로 고집하는 그들이 뿌리 깊어진 어준이 그 길이라고 스쳐 지나가다가 주저앉아버릴 적당한 타협이 가능한 조국의 시간으로 돌아갈까봐. 그분이 그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이 영상을 보내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쭉 다 훑어보고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원들이 어떤 요구를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하는지 그걸 다 들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저를 거명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 채널 이거를 그 민주당 사람들이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아유 부산에 계신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다 전도해가지고 민주당원을 다 만들었고 권리당원이 자기 가족이 다 권리당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조국이 이재명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의 뜻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가는 조국은 아마도 가루가 될 겁니다. 조국은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이 조국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주 총명한 사람, 나보다 더 잘할 거예요.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조국이 민정수석일 때 이재명이 뭘 했어요?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경기도지사 때 어마어마한 수사를 받았어요. 일주일에 3, 4일은 수사, 조사, 감사 이런 걸 받았어요. 본인이 이재명이 하는 얘기야.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탄압을 받았습니다. 조국 신당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당에는 대선 후보가 없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은 정당 구실을 못합니다. 누가 대선 후보로 나오겠어요 거기에. 그 당에서 누가 그 1번 1호 가장 많은데 박은정이 대선 후보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조국이 대선 후보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되겠어요? 신장식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뭐 구글에 있다가 임원으로 되신 여자분 있잖아? 그분이 대선 후보가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야. 없다니까? 제대로 정당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임 정당에 그런 걸 불임 정당이라 그래요. 불임 정당. 그러니까 이재명이 조국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조국이 그래서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천재적 재능이면 뭐 합니까? 기득권이 된 어준이, 김어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이 초심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문재인을 기둥뿌리처럼 생각하는데 유튜브계의 조중종이 되어가고 있는 김어준이 경계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은 경계하라,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이재명은 벌써 박사님 강의를 들었을 걸로 압니다. 뭐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워낙 바쁜 양반이잖아요. 당대표가 지금 이 한국의 당대표는 정말 1분 1초 가까운 시간일 거예요. 나도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의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 있으면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그냥 대충 아침을 때우고 12시에 점심 약속 있잖아요. 점심 약속 있어. 점심 먹으러 갈 때까지 오줌 늘어갈 시간이 없어. 진짜. 오줌 늘어갈 시간이 없다니까. 돌아버리겠어요. 그렇게 몇 년 일해봐요. 사람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대표 나오기 싫을 거예요. 다시 연임하는 거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희생을 위해서 연임해야죠. 그런 국민을 위해서 그런 희생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내 강의를 들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러나 보좌진이 듣고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그 이재명한테 보고했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22대 대의원들 앞에 강의하실 날 머지않아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앞에 마지막으로 그 당원들 의견 청취하는 그 자리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 강의를 최동석 박사님 강의를 좀 들으라고 얘기해서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대의원들 앞에서 강의할 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허구한 날 풍계질하는 것 같다 죄송합니다. 매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정당에 가서 제가 강의할 일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건민내 지방 네트워크가 커져서 그곳에 가서 강의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면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 이거는 내가 시작한 거고 어차피 이거를 50만까지 키워야 되니까 빨리 커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가서 얼마든지 지방에 가서 강의도 하고 지난번에 전주에 한번 출장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하루치기로 그렇게 가지 않고 거기 가면 뭐 한 1박 2일 거기 가서 좀 하루 푹 쉬고 거기서 자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온다든지 그런 일정이라도 해서 조금 덜 피곤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제가 지방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당에 가서 강의하는 것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걱정하실 일밖에 없으시겠지만 자 그래서 그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의 문 저한테 이 영상도 보내주시고 또 뭡니까 링크도 걸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쓰시고 한 분이 어떤 말씀을 그 시간에 했는지 그걸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3분여 발언을 하셨는데 그 선생님이 연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 진짜 마지막. 네, 제가 권리당원 허미옥입니다. 저는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족을 당원 만들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안동 김씨 교장 출신의 남편을
빨간색으로 물든 사람을 권리당원으로 만들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성남 시절부터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대표님 억울함을 너무나 절절히 느꼈기 때문에 온 가족이 권리당원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손가락 혁명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대표님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고 후원하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례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정말 가족부터 우리가 당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을 당원으로 만드는 사례는 우선 가족 간의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재명 대표 동영상 보고 하는 거 막 비판하고 싫어했지만 항상 웃는 얼굴로 남편에게 잘 대해주고 그리고 공부하게 했어요. 공부하게. 책을 사주고 공부하게 했고 그래서 남편이 가짜뉴스에 현혹되었다가 친구들한테 안동 고등학교 동문 이런 사람들 완전 빨간색으로 물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답답해하면서 권리당원으로 충실하고 오늘도 꼭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분을 입당시킨 우리 어머니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어머니 진짜 고맙습니다. 다만 이게 사실 진짜 대표님께서 비행기 시간을 끝에까지 지금 잡고 네. 계신 거라서 이제 진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원식 사태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정말 우원식 대표님, 의원님께서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 사태는 사실 호불호가 아니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화가 난 것은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갈라치기 하는 둥 그러니까 의식이 지금 의원들이 너무나 사태를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이 화가 나는 것이지.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그분 강의를 제가 충실하게 들으면서 네, 제가 많이 알겠습니다. 깨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의원들에게 강사로 초빙해서 정말 시스템과 구조에 대해서 좀 의원들을 깨어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의원들을 깨어나게 해달래. 그래서 제가 저렇게 지방에서도 들으시는 분들이 안동 빨간 지역에서 이 강의를 듣고 깨어나셨다니까 참 이 강의 시리즈를 시작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죠. 그리고 이런 강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이게 보통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한다는 게. 다음 마지막 댓글인데요. 소장님 오늘도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문재인이나 조국, 김어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한 번 국민들을 배신한 자들은 단호한 심판으로 다시는 국민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사리사욕이지 국민들을 위한 헌신이나 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이런 자들은 자신들을 위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가끔씩 선한 척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법은 악한 자들이 자주 쓰는 위장술입니다. 저들의 선한 행실마저도 어리석은 민중을 이용해 먹기 위한 교활한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이나 조폭들이 가끔씩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들을 신뢰해야 하나요? 그들 중에도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 그들도 써먹어야 하나요? 예, 맞는 말씀이죠. 그런 이유로 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주어 일하게 한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사람들이 문재인과 조국, 김어준을 내치지 못하니 끊임없이 분탕질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문재인과 조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했고 오해하지 말도록 조국의 실체에 대해서 조국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계속 선거 전에 방송했습니다. 그랬음에도 조국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난 3, 4석 정도만 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12석이나 얻었죠. 잠시 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최종 권력자인 주권자가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조국의 설레발에 놀아난 거죠. 조국의 호들갑에 놀아난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조국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 주권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잘못된 선택을 도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권자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타나는 현실이에요, 그냥. 주권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는 이 사회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주권자의 선택은 그냥 옳은 거예요. 잘못 선택했어도 그냥 옳은 거로 쳐요. 그게 주권 재민주의의 핵심입니다. 주권 재민 사상의 핵심은 바로 주권자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권자는 옳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조국이 12석을 얻었다는 것은 나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시민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므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조국을 비판하는 거, 문재인을 비판하는 거, 김어준을 비판하는 것 중에서 차이가 뭐냐? 요 문재인과 조국은 공직자로서이기 때문에 비판해야지만 김어준은 공직자가 아니거든요. 언론인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말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언론인에 포함돼서 내가 가끔 비판하지만 사실은 사업가예요. 개인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그 개인 사업하는 거를 자꾸 뭐라고 하는 건 사실상 옳지 않아요. 잘못했을 경우에 그가 무슨 사기를 친다든지 그가 무슨 사기를 칠 사람은 아니야. 그가 무슨 이 삑사리를 낸다든지 했을 때 비판을 할 수 있죠. 그냥 삑사리를 내는 것은 김어준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래요. 그 학문적 소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에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거예요. 뉴스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그건 보통 재능이 있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김어준은 삑사리 낼 때만 내가 뭐라고 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사업하는데 그 사업가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맞는 소리를 하거든. 그러다가 중요한 시점에서 삑사리를 내고 있어.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야. 김어준은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내가 얘기하지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얘는. 그게 문제야. 만약 좋은 머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조폭이 있다면 김어준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단지 차이라면 조폭보다는 김어준이 좀 더 지능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김어준은 능력이 있으니 써먹어야 된다느니 조국이나 문재인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느니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 엔터 비즈니스 사업가로 개인 사업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걸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때로 맞는 말도 하기 때문에 그냥 잘 들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어떤 말은 맞는 말이고 어떤 말은 완전 삑사리를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한다든지. 조국이 누군지 모르고 문재인 등에 업고 조국이 나왔을 때 계속 조국을 이렇게 밀어준 거죠. 그래서 조국이 저렇게 12석이나 얻게 됐죠. 그거는 김어준이 잘못한 거예요. 조국의 실체를 모르고 문재인의 실체도 모르는 거죠. 이제는 문재인의 실체를 알긴 알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 때문에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는 거죠. 그걸 못 익힌다는 말은 학문적 소양이 없다는 말이에요. 학문적 소양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 잘못된 것을
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다 밝혀서 논문 쓰듯이 자기가 바로 잡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르치는 이 모든 이론 체계와 개념 체계는 다 최신으로 업데이트 돼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컨설팅을 계속 해왔잖아. 그리고 학생들 가르쳤잖아. 그 최신 이론을 가르치지 어떻게 옛날 고리짝 이론을 가르칩니까? 최신의 이론인 거예요. 지금까지 최신의 이론인 것은 그 이론들이 과거에 만들어졌어도 그것이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 그리고 그 이론들이 막스 베버가 한 말은 100년 전에 한 말인데도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100년 전 이론이 아니야, 그건 지금의 이론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다 현실에서 통용되는 이론이란 말이에요. 100년 전에 나온 그 막스 베버의 그 이론 체계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막스 베버를 천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회학이라는 분과가 없었어, 그때. 이 철학자가 사회학이라는 분과를 새롭게 탄생시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밀 듀르갱, 자살론을 쓴 에밀 듀르갱 같이. 자살은 거기서 그 사실 그대로 에밀 듀르갱이 프랑스 철학자였던 에밀 듀르갱이 그 자살론을 썼는데 그 자살론을 보면 자살은 그 자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밀 듀르갱과 막스 베버 그 두 프랑스와 독일에 있는 위대한 학자가 결국은 사회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체계를 딱 정립한다. 우리 사회학자들이 막스 베버를 제대로 아는 학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학문 수준이 확 떨어져 있는 거야. 막스 베버를 제대로 알면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를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사회학자가 제대로 했다면, 사회학을. 그러니까 이 조국 문재인 문제, 이것은 그 김어준이 스스로 만들어낸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 사회. 김어준이 굉장히 인플루언서로서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잘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을 때는 비판하지만 잘한 거냐, 뭐 요즘은 잘하고 있어요, 이놈이.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송을 만들어서 퍼뜨리고 있잖아요. 난 아직도 그 기억나. 12시에 만나요, 주가 조작. 응? 그건 김어준이 아니면 감히 누구도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런 거 잘한 거라요, 잘한 거.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치고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은 분별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 뒤에서 오늘 강의의 핵심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재인과 조국의 배신, 김어준이 선동에 속아 국가적 재앙에 처한 이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소장님의 그런 말씀이 혼란스럽고 가슴을 답답하게 합니다. 맞아요. 맞죠. 따라서 시민들은 전달된 뉴스와 관련해 진위와 선악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님, 김어준은 선거 때 정치적 발언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 때는 김어준 방송 보다가 선거 때만 되면 김어준 방송 안 보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 근데 안 볼 수가 없지. 한번 이렇게 빠지자. 그거 한번 안 들으면 좀 뭐라 그럴까. 낙검수 옛날에 안 보면 뭔가 허전하잖아. 그러듯이 김어준 안 보면 얘가 마약처럼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거기 한번 빠지면 안 볼 수가 없게 그렇게 됩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조국의 배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은 최종 결정권자라서 어쩔 수 없다는 점. 12석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점이죠. 조국의 설레발, 조국의 호들갑 이런 것에 다 넘어갔던 우리 그 유권자들이 조금 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50만 그 건민대회를 시작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태의 진실이 뭔지를 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윤석열도 그렇고, 이 조국도 그렇고, 또 뭡니까? 이 김어준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게 잘못했죠, 얘네들이. 그 잘못한 거를 알고, 이제 그것을 비판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제도와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 제가 얘기할 때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고 얘기하고 그 인간의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하고 그 장폴 사르트르가 말했던 그것처럼 인간은 본질을 능가하죠. 본질에 앞서 있어요. 그렇지만 인간의 본질이 뭐라는 것을 안다면 칸트가 말했던 그 본질, 인간은 그 진리와 거짓, 선과 악을 분별하여 종합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디폴트로 주어졌다는 거죠. 초기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어린 아이들을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뭐가 옳고 그런 것을 아이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리비도가 자기를 향해서 자기 속에 리비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기 본능에 따라서 주장하죠. 옳고 그름을 알지만 때를 쓰는 거야. 자기가 그게 너무 자기 그 욕망에 가득 찬 거지. 그래서 뭘 안 되면 막 때를 쓰는 거지. 그게 프로이트가 말하는 리비도가 자기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리비도가 그 밖을 향하여 있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욕망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런 것을 못하죠. 그래서 환경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은 환경 조건에 구속받는다. 그러므로 환경 조건을 잘 만들었느냐 아니면 엉터리 같이 만들었냐. 우리나라는 지금 엉터리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재인 같은 사람, 조국 같은 사람, 또 이 윤석열 같은 사람이 사악한 짓을 해도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조건을 어떻게 세팅하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인간의 본질은 환경 조건에 의해서 사악해지기도 하고 선해지기도 한다. 이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 분별력은 어떻게 갖느냐?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나?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나? 하는 것을 공부하지 않고는 그때 시류에 따라서 뭐라고 떠드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진리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탈선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화 기술, 이론, 학문,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것을 학문적 소양이라고 말해요. 학문적 소양을 터득하면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탈선하면 다시 돌아와요. 진리의 길 위로.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가는 거죠. 언제? 우리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강의를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모든 것의 총체가 문명이거든요. 모든 것의 총체.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의 총체, 인류가 만들어낸 그것이 문명인데 인간의 이성, 즉 단순한 자연적 본능을 넘어서는 이성이 잘 작동하기만 하면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추론적 사고를 통해서 인류 문명이 여기까지 왔어요. 그것이 뭐예요? 합리적, 비판적, 추론적 사고가 바로 학문을 세팅해 온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 발달해야 돼요. 근데 학문이 발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디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고 연구원이 되고 이게 학문적 소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을 봐요. 내가 뒤에서 하버마스의 이 책을 말하려고 그래요. 이 책. 사실성과 타당성. 이건 위르겐 하버마스가 20세기 가장 독일 철학자 중에서 살아있는 철학이지. 현재도 살아있어요. 29년생인가 그래. 90세가 넘었지 이제. 95세가 됐나 그래. 살아있는 철학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 칸트르의 그 철학을 오늘날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킨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이 책을 뒤에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법철학책이에요. 조국의 법고전 산책.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잘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단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겔의 법철학, 그 다음에 이 위르겐 하버마스의 사실성과 타당성. 이 두 권의 책을 거기다 넣지 못한 거예요. 왜?
법철학적인 기초 개념을 조국은 갖추고 있지 않아. 실력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철학에서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법철학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민정수석 할 때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그런 태도를 취한 것을 이해가 돼요. 왜? 철학이 없거든. 있어빌리티 만들어. 막 그냥 호들갑을 떨고 설레발 까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막 환호하게 하고 그 신원 서판으로 그냥 막 서울대 법대 교수였지 뭐 허우대 멀쩡하지 머리 쓸어 이렇게 넘기지 뭐 얼마나 멋있어. 그냥 설레발 치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녹아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안타깝죠. 5월 23일 노무현 15주기가 됐습니다. 벌써. 노무현 서재에서 네 사람이 만났어요. 문재인이 말하죠. 서로 같은 점이 많으니까 연대해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는 거죠. 연대하라는 거예요. 노무현 사진을 뒷배경으로 다시 찍었어요. 나는 이 사진을 보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뻔뻔하구나. 아, 저렇게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를 내가 알았죠. 케미가 안 맞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연대에서 빨리 성과를 내야 한다고 했을 때 조국 신당을 지원하는 말인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세 사람은 비서 출신이고 비서형 인간이에요. 한 사람은 절대로 비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 강의에서 계속 얘기했지만 문재인은 비서형 인간이에요. 노무현의 비서로서 일한 것으로 그것으로도 충분해요. 그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기자들의 책을 보면 문재인은 한마디로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할 줄 몰라. 위에서 누군가 시켜야 일을 해. 비서형 인간이 딱 그렇습니다. 정직이 가장 오래 간다님, 김어준 박시영을 경계하는 이유는 무슨 목적이 있어서 조국 문재인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국을 비판하면 댓글로 차단하고 강퇴시까지 시킵니다. 네. 뭐 딴지일보에 가서 뭐라고 쓰면은 강퇴당한다고 하죠. 엄청나는 거죠. 보세요. 우리 그 문재인은 우유부단해서 뭐 결정을 못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보세요. 남북 관계를 파탄낸 것은 미국이라고 자기 무슨 자수전 비슷한 것에 썼대요. 내가 읽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미국을 핑계대는 거야. 그러니까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기가 그 담대한 결정을 내려서 그것을 밀고 갔어야 되는데 못합니다. 우유부단. 똑같은 사람을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조국을 민정수석에 앉힌 거예요. 비서로 앉힌 거지. 정말 우유부단 그 자체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민정수석 하는 거 보면 민정수석 때 무슨 짓을 했어요? 우유부단. 논리 없음. 철학이 없음. 똑같은 사람입니다. 김경수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김경수야말로
비서형 인간입니다. 이 세 사람은 다 비서형이에요. 조직의 장으로서는 적합한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김어준은 어떻게 이 네 사람이 합치하게 될지 또는 협치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중에 이 사진이 굉장히 뭐 상징적인 사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어떤 상징이냐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람은 이 제목에도 썼지만 근본과 기질이 다르면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세 사람은 세계관이 달라요. 한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세계관? 목전의 이익에 급급한다는 세계관. 그래서 자기가 했던 옛날의 말이 목전의 이익 앞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김경수는 조금 다른데 목전의 이익이라기보다는 짜잘해요. 이건 그 사람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정직해요. 그런데 짜잘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지만 기업에 있을 때 내 윗사람이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이었어요. 돌아버려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 깨도 비서짓을 못해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를. 내 속에서 우라병이나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돌아버리죠. 그런 거는 대리한테 시켜도 된다. 과장한테 시켜도 되고 차장한테 시켜도 부장한테 시켜도 되고 임원한테 시켜도 된다. 그런 거를 신경 쓰지 마라.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수백 가지 과제를 자기 책상에다 놓고 엄청난 일을 해내고 있어요. 근데 그건 대리들이 하면 되는 일이야. 그런데 왜 그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기질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못 바뀌어요. 화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왜 안 넘어간다? 문재인, 조국, 김경수 등은 무엇을 꿈꾸고 있을까? 여러분이 질문이 되죠. 이 사람은 이재명과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꿈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유부단한 사람, 멀리 보지 못하는 사람, 자잘한 것에 관심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알지 못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조국과 조국 혁신당은 그래서 늘 관찰해야 됩니다.